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쩌면 이런 테스트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갤럭시 Z 폴드 2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 언팩 파트 2를 요약을 해드리면서 이 제품의 스펙이나 가격 등은 전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제품을 직접 이렇게 손에 잡아봤을 때의 느낌, 그리고 직접 사용해봤을 때 느낌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제품을 만나봤을 때 느낌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선 갤럭시 Z 폴드 2 제품의 배터리 테스트, 그 다음엔 갤럭시 Z 폴드 2 제품을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는 이프입니다.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갤럭시 Z 폴드 2 제품이고요. 이 제품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죠. 바로 미스틱 브론즈, 미스틱 블랙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만나보고 있는 색상은 삼성전자의 이번 하반기 메인 컬러라고 할 수 있는 미스틱 브론즈 색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트한 느낌이 잘 살아있는 제품인데요. 갤럭시 Z 폴드 2 제품을 만나보고 처음 든 생각은 확실히 전작에 비해서 많은 부분 완성도가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색상 부분이나 이런 마감도 잘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졌기 때문에 이 제품이 주는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립감이나 무게 측면에서는 전작에 비해서 부담스러워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무게는 282g으로 전작에 비해서 6g이 늘었고요. 제품의 세로 사이즈는 159.2mm로 전작에 비해서 세로는 작아졌지만 가로는 68mm로 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 묵직한 느낌, 그리고 전작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 가로 사이즈가 좀 더 커진 것이 손으로 잡았을 때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일단 사이드 부분을 보면 지문인식 센서를 볼 수 있고 볼륨키를 볼 수가 있고요. 상단에는 스피커, 하단에도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이 제품은 스테레오 사운드를 즐길 수가 있는 제품이고, USB Type-C 포트가 위치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심 슬롯은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아쉬운 부분은 이 제품이 마이크로 SD를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에서 제공하는 256GB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카메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카메라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느 정도 튀어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정도의 높이로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디자인적으로 분명히 아쉬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게 되고, 아무래도 주머니 등에 넣을 때도 이 부분이 이렇게 탁탁 이렇게 주머니 등에 걸리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갤럭시 Z 폴드 2 제품에서 가장 달라진 건 아무래도 커버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작 같은 경우에는 4.6인치로 이 커버 디스플레이가 작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커버 디스플레이로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이 커버 디스플레이가 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번 갤럭시 Z 폴드 2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6.20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고, 베젤도 굉장히 슬림하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봐도 세로가 긴 하나의 스마트폰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다양한 앱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컨텐츠를 사용할 때 가리는 영역이 적고요. 그리고 이렇게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사용을 하다가 펼치게 되면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 역시 커졌죠. 7.3인치에서 7.6인치로 커졌고요. 그리고 전작은 이 부분이 이렇게 노치 형태였지만 이번엔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컨텐츠를 감상을 할 때, 이렇게 저희가 사용할 때도 이렇게 넓은 화면으로 마치 태블릿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물론 이 제품이 S펜을 지원을 했다면 훨씬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이런 폴더블 스마트폰의 이 디스플레이에 S펜을 사용할 정도의 강도를 제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갤럭시 Z 폴드 2 제품은 전작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던 작은 커버 디스플레이, 그리고 메인 디스플레이 한쪽 부분이 많이 가려진다는 부분이 해소됐다는 점은 분명히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소재는 UTG 소재가 사용이 됐는데요. 어느 정도 주름이 있을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갤럭시 Z 플립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접히는 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주름은 남아 있습니다. 이 주름은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힌지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Z 플립에 적용되었던 하이드 어웨이 힌지가 적용이 되었고, 진화된 스위퍼 기술이 적용되어서 확실히 이 부분으로 먼지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잘 막아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스플레이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120Hz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적화로 설정을 해놓으면 최대 120Hz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좀 더 긴 배터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반 모드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갤럭시 Z 폴드 2 제품을 120Hz로 사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배터리 테스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언팩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스펙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제품 퀄컴의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를 탑재를 하고 있고 램은 12GB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저장 공간은 256GB를 탑재를 하고 있고 배터리는 4500mAh의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512GB 제품이 국내 출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이크로 SD도 지원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품 후면에는 3개의 카메라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1200만화소 초광각, 1200만화소 광각, 그리고 1200만화소 망원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고 전면에는 1000만화소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 부분의 스펙도 아무래도 아쉬운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갤럭시 Z 폴드 2 제품이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에서 최상단의 제품이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 20 일반 모델 수준의 카메라가 탑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아쉽게도 1200만화소, 1200만화소, 1200만화소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화소수가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갤럭시 Z 폴드 2 제품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먼저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이런 플렉스 모드를 지원을 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75도부터 115도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갤럭시 Z 폴드 2 제품을 이렇게 세워놓고 감상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각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정도는 세워놓고 감상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물론 가운데 있는 주름이 신경 쓰이긴 하지만 영상의 내용, 이런 정보성의 컨텐츠를 볼 때는 이렇게 세워두고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할 때는 이렇게 접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화면이 나눠지게 되죠. 바로 갤럭시 Z 플립 모델에서 적용되었던 기능인데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서는 카메라로 보면서 사진을 찍고 아래쪽에서는 다양한 카메라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드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 후면을 모두 다 프리뷰를 하면서 촬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왼쪽 위에 있는 부분에 ON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전면에도 카메라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전후면 양쪽을 모두 다 보면서 촬영을 하는 기능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3개의 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앱들을 동시에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화면이 넓은 7.6인치의 화면을 가지고 있는 갤럭시 Z 폴드 2 제품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3개까지 사용하는 건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양쪽에 2개의 앱을 사용하는 사용시는 저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감상할 때는 7.6인치의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확실히 넓게 감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감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감상할 때는 마치 휴대용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니면서 감상하는 느낌으로 이 제품은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큰 화면으로 앱들을 사용할 땐 또 어떤 느낌인지 궁금했는데요. 제가 프로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U+ 프로야구 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래 위쪽에서 화면을 보면서 아래쪽에서 좀 더 정보를 크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커버 디스플레이에서도 이렇게 영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플럭스 모드를 통해서 야구를 보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보시면 U+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타구장 소식 같은 것도 바로바로 시청을 하면서 감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쪽으로 하면 투수와 타자의 성적도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대화면으로 보고 싶다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넓혀서 감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화면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7.6인치의 화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에는 U+ 프로야구 앱을 통해서 프로야구를 띄워놓고 아래쪽에서는 인터넷을 하는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앱들의 멀티태스킹에서는 분명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갤럭시 Z 폴드 2 제품은 전작이 가지고 있던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2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모델이었어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스펙 등에선 아쉬움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네, 오늘 이렇게 저도 궁금했던 갤럭시 Z 폴드 2 제품을 만나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제품 239만 8천원으로 전작과 동일한 가격에 출시가 되었고요. 9월 11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되고 9월 18일에 정식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직접 만나본 결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도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삼성 디지털 프라자 등에 방문하셔서 또는 이통사 매장 등에 방문을 하셔서 직접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선 제가 갤럭시 Z 폴드 2 제품의 배터리 테스트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갤럭시 Z 폴드 2 제품을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